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원래는 이렇게 타임랩스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목소리로 나오게 되는 게 조금 머쓱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데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 저 스스로에게 힘을 주고자 함이 조금 더 커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몇 개월 이제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준비를 끝내고 행정고시로 돌리면서 많이 심란했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외교관이 많이 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뭐 이러저런 개인적인 이유로 시험을 포기하게 된 후에 저를 많이 다그치게 되더라고요. 또 포기하고 도망친 건가 싶기도 하고 내가 돌린다고 과연 되기는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상황이 막 개인적인 신변상의 상황이 그렇게 좋게 돌아가지만은 않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좀 많이 기분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만에 기분이 좀 나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를 좀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꾸 그래서라고 하네. 오늘은 이제 제가 2020년에 한 일들 중에 잘한 것만 뽑아서 이야기해보고 내년에 또 잘하고 싶은 거를 한 번 더 뽑아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다이어리에 살짝 적어왔어요. 그래서 읽어볼까 하는데 이게 사실 대충 예상하시겠지만 고시생이라는 게 딱 엄청 막 대단한 이슈나 일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 막 잘했다고 생각한 것도 그렇게 막 자랑할 만한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하나씩 조금 읊어보자면 올해 잘하게 된 거, 잘한 거. 첫 번째 이제 생활 부분에서 따져보자면 고기를 진짜 잘 굽게 됐어요. 너무 머쓱한데? 제가 원래는 고기를 그렇게 잘 굽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시 생활하면서 집에서 밥 먹을 때 아무 소리도 없으니까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축축 처지고 입맛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백색 소음이라도 틀어놓고 싶은 마음에 처음에는 강의 영상을 틀어놨었다가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포기한 후부터는 무료 강의 들을 걸 아직 못 찾아서 맛있는 녀석들을 틀어놨거든요. 너무 맛있게 드시잖아요, 다들. 그리고 특히 거기에 김프로 김준현 씨가 고기를 엄청 잘 구우시는데 그거 보면서 저 알게 모르게 약간 습득이 됐나 봐요. 고기 굽는 스킬이. 그래서 고기를 잘 굽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고기를 잘 구워요. 머쓱해. 그래서 올해 잘하게 된 것 중에 넘버원은 고기 굽는 실력입니다. 고기를 잘 굽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디지털화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엄청 아날로그 사람이에요. 2018년까지도 온라인 뱅킹을 단 한 번도 이용해 본 적 없는 정도의 굉장히 아날로그한 사람이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도 코로나고 제가 밖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무언가를 할 만한 시간적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배송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원래는 막 다들 유행하고 다들 써본다 했을 때는 써보지도 않던 쿠팡도 써보고 마켓컬리도 써보고 이번에 쓱배송도 한번 이용해보게 되었거든요. 그런 서비스들을 사실 되게 막연하게 무서워하고 그냥 뭐 사야 되면 이마트 직접 가고 이런 식으로 생활했었는데 그 막연한 두려움을 깨고 적응했다는 게 또 머쓱한데? 발전된 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올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운동입니다. 사실 집에서 뭐 2020년 전에 20살 초반대, 중반대에는 운동, 홈트, 마일리 사이러스, 티파니 막 이런 거 꽤 했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살을 뺀 적도 있고 그런데 제가 학생 때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다친 적이 있어서 무릎이 좀 안 좋은 편이에요. 근데
아무런 옆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나 정해진 동작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영상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하다 보니까 무릎을 다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혼자서. 그래서 홈트 진짜 위험하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운동을 좀 피하고 있었는데 2020년에는 언니가 이제 자기 새해니까 운동을 시작하겠다, 필라테스를 할 건데 너도 해라,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한번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가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블로그 체험단으로 한번 갔을 때 이미 좋은 걸 알고 있긴 했는데, 일단 저는 엄청 뻣뻣한데 기구 필라테스는 기구가 약간 반강제적으로 늘려주는 것도 좋았고, 자세 기본 뭐 플랭크나 뭐지? 이거 스쿼트 자세 이런 것도 어떤 게 정상적인 자세고 어떻게 해야 안 다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니까 저한테는 되게 잘 맞았습니다. 생각보다 정적이지 않아서 더 좋았어요. 제가 그 체육센터 같은 데서 하는 요가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좀 정적이고 맨몸 운동이다 보니까 저처럼 유연성 없는 사람들은 쫓아가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기구 필라테스가 더 잘 맞았고, 올해 그거 시작한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비록 이런저런 이유로 코로나 격상될 때마다 못 가서 많이 못 가긴 했는데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시작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아요. 되게 좋았어요. 또 한 가지 더, 이번에 코로나 1단계, 잠깐 1단계이고 막 1.5 막 이렇게 좀 낮았을 때 양궁을 시작했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양궁 진짜 재밌었어요. 양궁이랑 필라테스는 둘 다 그 순간의 동작, 순간의 자세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 돼서 내가 기존에 고민하고 있던 것들 약간 현실을 이렇게 싹 잊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좋았고요. 일단 몸을 쓰는 거다 보니까 딱 몸을 쓰고 나면 정신이 이렇게 좀 이렇게 끌어올려진다고 해야 될까요? 원래 기분이 요 밑바닥에 있던 게 이렇게 조금 올라오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만족스러웠어요. 또 양궁과 필라테스 둘 다 제가 원래 조금 하고 싶던 운동이었는데 시도해볼 수 있게 되어서 더 좋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저를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알바 그만두지 않은 거. 이 알바를 2018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시를 시작하고도 그만두지 않았어요. 왜냐면 고시 시작했다고 바로 딱 그만두어 버리면 저에게 수입은 0이 되는 건데, 일단 제가 수입이 전혀 없이 몇 년을 비워도 되는 그 정도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것도 있었고, 저는 19살에 수능 끝나자마자부터 계속 돈을 벌어왔거든요. 그래서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나이가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 걸로 집에만 있는 것도 엄마나 가족들이 보기엔 답답할 수 있는데 거기에 용돈까지 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죄책감이 커서 알바를 그만두지 않았는데, 이건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없었다면 뻥이죠. 엄청 그만두고 싶은 날이 뭐 한 달에도 한두 번씩 꼭꼭 찾아오곤 했는데, 그래도 그게 엄청 큰 수입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돈이 주는 안정감은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사회성이 확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좀 무서워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알바까지 안 했으면 정말 저는 밖에 나가는 것조차 무서워하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두지 않은 걸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만두지 않은 덕분에 교재를 원 없이 사고 있어요. 뭐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참고 교재가 이게 있으면 좋다더라. 그러면은 사실 이게 참고 교재인데 그만한 가치가 있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주교재가 아닌 걸 살 때는. 근데 저는 그 고민을 조금 덜 할 수 있었어요. 공부에 필요한 거야? 그럼 사야지. 이렇게 좀 더 빨리 결단을 내리고 살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알바를 해서 돈을 벌기 때문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수고 많았어, 올해도. 그리고 제
인기 동영상? 머쓱해. 인기 동영상이라 하기도 뭐한데 그 노트패드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보여드리는 영상이 있었어요.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영상으로 기억하는데 그 영상에서 보셨듯이 제가 무언가를 하나 가져야겠다 생각을 하면 굉장히 집착적으로 모으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든 돈을 써야 풀리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알바 주말에 잠깐 하는 그 알바 수준으로는 돈이 많이 모일 수가 없는 구조였고 그 돈을 교재 외에 쓰는 게 좀 자책감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 받을 때 돈으로 푸는 습관을 없앴습니다. 올해. 이건 좀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시 시작하고 공부가 마음대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스트레스들이 좀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볼펜을 산다거나 그런 영상이 어디에 걸릴지 모르겠으나 노트패드를 산다거나 이런 거에 돈을 진짜 많이 썼었거든요. 사실 교재 사는 거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필요하면 사는 거니까 공부할 때 필요하면 사야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펜은 엄청 많을 필요도 없고 노트패드도 솔직히 그만큼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풀고 싶고 돈을 쓰고 싶은데 지금 내 수준에서 갑자기 막 목걸이를 산다거나 뭐 화려한 무언가를 산다거나 하는 건 제 양심의 가책이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트류 막 공부와 연관되었지만 꼭 필요하진 않은 그런 것들을 사는데 좀 집착을 했었는데 네, 올해는 그러지 않았어요. 노트패드를 한번 쭉 꺼내서 보고 반성하고 접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지 않고 있어요. 그 점은 좀 잘한 것 같아요. 기특합니다. 지금까지는 생활 습관, 약간 제가 사는 이런 바깥에 보여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조금 더 내밀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올해 블로그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게 막 뭐 블로그에 리뷰를 남긴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열심히 한 건 아니고 일기 형식으로 제 감정을 꾸준히 남겼는데 지금은 비공개로 다 돌려놓긴 했지만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제 감정을 막 표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제 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긍정적인 반응이나 감정은 크게 표현하는 게 좋고 부정적이거나 좀 내가 지나치게 나만의 생각이다 싶은 거에 대해서는 표현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렇게 살아오는 방식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그랬어요. 저는 남을 칭찬을 막 실컷 해주고 막 좋게 얘기하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나 조금 힘든 게 있을 때에는 오로지 나 혼자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었었는데 블로그에라도 이제 글을 쓰면서 조금 푸니까 생각도 정리가 되고 내가 이 부분에서는 너무 내 멋대로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자기 반성도 하게 되더라고요. 쓰다 보면 느껴지잖아요. 내 말의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그런 논리도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좋았습니다.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원래는 계속 그 전체 공개로 남겼었는데 하도 거기에 댓글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일단 다 비공개로 돌려놨고요. 요즘은 이렇게 다이어리를 쓰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느끼는 감정들을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습관이 생긴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칭찬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연장선이에요. 첫 번째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글로 남긴 거, 이걸 참 잘했다고 한 거고 두 번째는 제 생각이나 감정을 일부라도 주변에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카톡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카톡으로 표현은 안 했고 주로 가족들에게 표현을 했는데
원래는 제가 뭐 불만이 있거나 불편한 게 있더라도 그냥 내가 한번 참고 말지, 내가 한번 참고 말지 이렇게 해서 쌓아두다가 한꺼번에 얘기하고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쟤는 왜 평소에 말 안 하고 갑자기 저렇게 일명 급발진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제 입장에서는 나는 쌓고 쌓아놨는데 이거 한번 표현한 걸 못 들어주냐, 내가 참은 거는 한 100번쯤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의 골이 좀 더 깊어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서 고치기로 마음 먹고 올해는 나름대로 열심히 표현하며 산 것 같습니다. 잘 표현했어요. 아직도 저희 가족들은 부족하다고 하긴 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좀 과하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표현하면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칭찬해. 수고했어. 두 번째에 대해서 사족을 살짝 달아보자면, 저는 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인색한 편이에요. 사실 긍정적인 감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도 다 같이 좋고 말면 되고, 사실 상대가 그 내 좋은 일이나 좋은 기분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줘도 내가 좋은 상태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반응이나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도 같이 기분이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옛말에 슬픈 일도 나누면 반이 된다 이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나누면 그냥 슬픈 사람 둘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걸 좀 많이 안타까워 하셨어요. 너무 혼자서 다 끌어안고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고치려고 노력한 거고, 그래서 만족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제 생각이 완벽하게 정리된 부분은 아니라서 잘 얘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일단 읽어드리자면, 내 결단에 대한 비난을 버텨낸 것, 허황된 것에 쫓기지 않은 것, 상대적 박탈감 놓은 것, 이미 지난 것에 대한 후회와 미련을 덜어낸 것,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을 포기한 것과 관련된 거죠. 이 결단을 내리는데 사실 뭐 주변 환경을 이유로 제가 결단을 내린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결정은 제가 스스로 내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저만 져야 하고 저만이 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는 호의겠죠? 호의에 의한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뭐 되게 강하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뭐 가볍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했는데, 그거를 어찌되었건 2달 버텨냈습니다. 그걸 참 잘했다고 해주고 싶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내 생각을, 내 결단을 뭘 하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저런 생각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 저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나도 저 생각을 좀 더 해볼 걸? 더 했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들. 그래서 조금 상대의 의견을 그 의견으로서만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그건 조금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구할 때 그 사람이 진심 어린 마음에서 해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대부분 맞추려고 하거든요. 좀 타인이 보기에 완벽한 나를 원한다고 할까요? 제 성격이 좀 그래요. 원래 약간 저한테 철저하고 저를 좀 단속하고 이렇게 정해진 규칙을 딱딱딱 맞춰 지키길 바라고 그러는 성격이어서, 원래는 그런 조언이나 이야기를 들으면 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내가 틀렸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저 사람 의견은 저 사람 거야, 내 의견은 내 거야, 약간 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울기도 많이 울었고 화도 많이 나고 했지만 어쨌든 많이 극복해냈습니다. 온전히 다 극복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너무 최고로 힘들었던 상황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은 이미 지난 것에 대한 후회와 미련. 이거는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쌓아온 나름의 경험이나 경력 관련된 사항 때문에 적은 거예요.
저는 순간순간에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그 조합 중에 최상의 것을 고르며 살아왔거든요. 대부분의 20대는 네, 돈이었어요. 돈이 우선순위여서 그 돈을 따라가는 선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돈을 쫓을 때가 아니라 공부를 하고 좀 무리를 해서 뭐 진짜 빚을 내서라도 공부를 하고 안정적인 직장이나 자리, 내가 하고 싶은 진짜 평생 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열정이 가는 일을 찾는 게 먼저였는데 너무 돈을 쫓은 거 아닌가 약간 그런 후회. 그런 생각이 이제 제가 하던 걸 포기하고 전향하게 되니까 더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걸 좀 많이 덜어냈어요. 안 덜어낼 수 없었어요, 사실. 그걸 덜어내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우울해 있었을 거고 미련을 못 버렸을 거고 울고 있었겠죠. 이걸 많이 덜어낸 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해나가야 될 일이죠. 이제 올해 마무리는 다 했고 내년에 하고 싶은 거, 잘하고 싶은 거, 시도해보고 싶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년에는 주변을 덜 신경 쓰고 싶어요. 저는 워낙에 주변 사람을 다 챙겨야 된다. 내 사람은 내가 챙긴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게 저는 호의라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느끼기에는 구속이라고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주변을 좀 덜 신경 쓰고 살려고요. 두 번째는 완벽해지지 않기예요. 앞에서 여러 번 얘기해서 감 오셨겠지만 저는 약간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어요. 말하면서도 지금 그런 데를 너무 많이 썼는데 하면서 지금 다시 찍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좀 제가 하는 모든 게 제 기준에서 완벽했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있거든요. 모두가 갖고 있는 열망이긴 할 텐데 저는 그 정도가 조금 심한 편이에요. 제 능력에 비해 제가 원하는 완벽의 정도가 좀 높고 그 격차를 못 줄이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완벽해지지 않으려고요. 이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적금 만기 달성하기예요. 사실 제가 막 돈을 모아야 되는 시점이 아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20살, 19살 때 수능 끝나고부터 계속 돈을 벌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름 그 번 돈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하긴 했는데 지금 수중엔 한 푼도 없거든요. 다 써서. 그러니까 좀 불안해요. 돈이 없다는 건 참 불안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에도 수차례 시도했다가 실패하긴 했지만 적금 만기. 뭐라도 꾸준히 좀 모아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큰 금액이 목표가 아니라 그 카카오뱅크 26주 적금 만기 한번 해보는 게 소원입니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감정의 현재를 잠식당하지 않기예요. 진짜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약간 이성으로 생각은 하는데 그 감정이 격해지면 이성을 이겨요. 그럼 안 되는데 자꾸만 감정이 제 육신을 지배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에 너무 흔들리는 제 모습이 싫어서 이거는 정말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2021년에는 감정의 현재를 잠식당하지 않고 조금 더 냉철한 사고와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모습으로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사실 고시생 이야기인데 이게 안 나와서 놀라셨겠죠? 여섯 번째는 취뽀입니다. 시험을 합격하고 싶어요. 5급도 7급도 뭐라도 좋으니까 하나라도 합격을 해서 좀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 있는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알뜰살뜰 잘 모을 수 있는데. 그리고 여섯 번째라고 해서 놀라셨을 수 있는데 다섯 번째는 비밀입니다. 아니 사실 비밀일 건 아니고 다섯 번째는 생존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자세하게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여섯 번째로 넘어온 거고 시험을 합격하고 싶어요. 무리인 걸 알면서도 합격하고 싶은 욕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수험생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아까 잘했다고 칭찬한 거의 연장선이에요. 후회와 미련 덜어내기. 덜어내야 돼요.
이거는 뭐 단박에 없다! 나는 후회도 미련도 없는 사람이야!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후회와 미련 덜어내기를 내년 목표에도 적어보았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저번 음성 영상보다는 텐션이 업돼서 보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보지 않으셨을까 생각해요. 저번 영상에서 목소리가 너무 슬퍼 보인다고 응원한다고 해주신 분들 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번 자막으로도 인사드렸는데 꼭 목소리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목표에 그 응원에 보답할 만큼 열심히 공부 못했지만 내년엔 오늘 밤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꼭 행시는 부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저와 같은 목표나 칭찬은 아니더라도 올 한 해를 정말 무사히 보낸 자기 자신에게 칭찬해주시는 칭찬 듬뿍듬뿍 해주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내년 목표도 원한다면 공유해주세요. 저도 같이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타임랩스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